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산교류 발생하는 발전기는 뭐냐? 그러면 이건 무슨 발전기야? 공기 발전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는 회전제약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두 번째는 고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자가 있어.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어. 고정자가 전기자고 회전자가 계자가 되잖아. 이거는 회전 계장이잖아. 그러면 회전 계장은 어디에 써? 동기발전기에 쓴다. 근데 고정자가 계자가 되고 회전자가 동기가 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회전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때, 자, 봐봐. 여기는 지금 무슨 발전기냐면 공기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전기자하고 계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유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기서 발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답이 뭐가 돼야 된다? 회전자용은 뭐라고 했어요? 고주파 발전기에서 쓰이는 회전자용은 뭐냐? 뭐냐 물어봤잖아. 무슨 자? 유도자용이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3번 60Hz형 3600rpm의 고속기일 때 원심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회전자의 직경을 작게 하고 축방향으로 길게 한 원통형 회전자를 사용한 발전기를 뭐냐? 그러면 고속으로 쓰는 게 뭐냐 그 말이지. 분명 뭐라고 해? 고속 발전기 발전기 했잖아. 고속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터빈 발전기인데 뭐를 이용한다? 증기를 이용하잖아. 증기. 그래서 증기 가스 터빈 발전기. 4번 덜급형 동기 발전기에서 직축을 XT, 횡축을 XQ라 하면 자 뭐냐면 동기 리액턴스 그려보니까 돌급형이란 말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걸 직축이라 하고 이걸 횡축이라고. 그러면 직축하고 횡축에서 횡축이 넓지. 횡축이 넓으면 그만큼 여기에서 말하는 거 리액턴스 값은 어찌냐면 더 작다고. 그러니까 작은 쪽이 더 리액턴스 값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XD가 XQ보다 어찌해야 된다? XD가 뭐라 했어? 직축이잖아. 그럼 이쪽이잖아.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XQ잖아. 그러면 이 작은 쪽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더 리액턴스 값이 크다. 즉 XD가 크다.
그 다음에 5번. 60Hz의 12극 동기 전동기에서 회전자 계좌변의 주변 속도는 뭐냐? 주변 속도라고 되어 있어. 자, 주변 속도는 I B의 N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문자를 썼잖아. 대문자. 대문자는 분당 회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분당 회전수. 근데 여기서는 이 n이라는 자체가 뭐가 된다? n, s가 된다. 공기. 이해했어? 자, 그러면 12극이고 60Hz니까 ns가 얼마 나와? ns 12극 중에 60 곱하기 얼마? 120.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왔어요? 60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 D 그랬지? 이 파이 D가 뭐냐면 길이야, 길이. 자, 길이가 되는데 거기 봐봐. 회전 계좌의 극간격은 얼마라겠어? 1m라겠어. 그러면 이거는 몇 극인데? 12극인데 그러면 12극 곱하기 12극 곱하기 몇 미터? 1m가 나온다. 12극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지금 주변 속도에 이거는 지금 RPM이고 이거는 분당 회전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60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야 돼. 그래서 초당 회전 속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만약에 요놈을 계산할 때 초당 회전수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N스가 12분의 69가 2지.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Ns가 똑같다. 이렇게 가면 RPS가 되겠지. 그 다음에 06번은 교류계에서 유기기전력의 특정 고주파분을 제거하고 권선을 절약해서 자주 사용되는 권선법은 뭐냐? 그럼 06번은 뭐가 돼? 우리가 분포권이라는 걸 있고 그 다음에 뭘 써? 전도권입니다. 이 분포권하고 간접권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랍니다? 사용을 계산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6번은 그래서 단절권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뭐를 한다겠어? 중간에 뭐예요? 이거는 단절권을 쓰게 되면 뭐예요? 권선을 전선제가 단절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돼야 될까? 단절권이 돼야 된다. 문제를 좀 정확히 읽어보라. 그 다음에 7번은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각상의 유기기전력에서 제3고주파를 제거할 수는 코일의 간격 나누기 극간격은 단 전기자 권수는 단절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단절권의 계수값이 있지. 단절권의 계수. 그러면 단절권의 계수가 뭐예요?
관절권의 개수가 지금 KPN이라겠어. 그럼 KPN은 뭐야? N차야, N차. 뭐라고? N차라고. 이게 N차라고. 그럼 이게 뭐야? 사인에, 네? 사인. N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N차. 그래서 사인에 2분의 N의 뭐가 돼? 베타. 이게 N차라고, N차. 그런데 여기서는 몇 고조파라고 이야기했어? 상고조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KP 상고조파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A에 2에 3은 사인에 2분의 3 베타 A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값이 반드시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식으로 사인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봐봐. 사인에 2분의 3 베타 파이는 사인에 몇 파이가 되냐. 왜 파이가 되냐면, 봐라. 사인이 180도는 얼마야? 사인 180도는 0이야. 이해했어? 사인 360도도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n파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약분이지. n파이라고, n파이라고. 그래서 그 옆에 식이 뭐가 나왔어? 세타는 2분의 3 베타 파이는 뭐를 만족해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지. 봐봐. 2분의 3의 베타 파이는 뭐를 만족해야 된다? 얘네 파이를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베타는 얼마예요? 베타는 여기 봐봐. 파이 부서지지. 네. 베타는 어떻게 돼? 베타는 3분의 얼마야? 3분의 2이 되잖아. 이해했어? 3분의 2. 그럼 보자. n이 1. 그럼 얼마야? 베타는 3분의 2. 그럼 얼마? 0.27 맞지? 그 다음에 N2 2는 어떻게 해? 3분의 4지. 그러면 3분의 4는 얼마야? 1.5마이크 나가겠지. 이해했어? 그런데 이 값이 이 값이라는 자체가 반드시 무엇보다 작으면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1보다 작고 0.6 쪽에 만족하는 값을 골라라 그 말이지. 그럼 얼마가 돼? 0.1보다는 작고 여기서 지금 그러면 1을 빼잖아. 그래서 여기 값은 얼마가 된다? 0.67이 된다. 그 다음에 8번. 이 8번하고 9번하고 보면 이 분포 계수를 좀 잘 하셔야 돼. 잠깐. 이 표시는 관절권 계수죠. 그 다음에 분포권 계수는 어떻게 돼? n차거든요. 어떻게 돼? n차.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돼. 사인에 2s분의 n파이 그리고 q에 사인에 2에 2에 n파이 이게 몇 차야? 이게 뭐? n차의 공식이라고. n차 공식. 그러면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매 상당의 슬로스가 3상이라겠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3이잖아. 이게 상수값. 이게 매 상당 슬로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1이라는 자체를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KP가 그냥 KP만 물어본 거야. 자, Q가 얼마야? 매 상당 슬로스가 몇 개야? 3 개잖아. 4개. 그럼 3 사인에 2 곱하기 상수는 얼마야? 상수가 얼마라고? 상수가 3이잖아. 그 다음에 Q, 매 상당 슬로스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파이에, 사인에, 상수가 얼마? 3.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많이 나온다니까, 기기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돼? 이걸 풀어보자. 이거는 사인이 얼마야? 6분의 8. 그 다음에 3 사인에 얼마야? 18분의 8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예. 그러면 사인의 6분의 8은 몇 도야? 30도잖아. 30도는 얼마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2분의 1에 3 사인에 18분의 8로 바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여기 3하고 어떻게 돼? 곱해지겠지.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6 사인에 이런 곱해지기 나오고 분모로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가 1 나오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될까? 6 사인에 18분의 사이에 1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09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극이라고 했고 삼상 동기기에서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Q값을 구해라고 말해요. Q값. 그러면 사극이고 삼상이니까 당연히 48개의 슬롯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Q값이 얼마가 났다? 4가 나온다고 말이지. 맞지? 예. Q값. Q는 지금 보면 4급, 곱하기 상수에 그 다음에 얼마? 48 슬롯을 갖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4가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Q값을 준 상태고 뒤에 치는 Q값을 안 준 거야. 그래서 Q값을 구하지 않은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이 들어갔지. 그냥 공식은 어떻게 돼? 사인에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4에 사인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4죠? 4에 결론적인 뭐가 돼? 3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돼? 여기는 사인에 얼마? 6분의 8가 될 것이고 그러면 4 사인에 얼마? 24분의 8가 되겠죠. 아까 사인에 6분의 8가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8 사인에 24분의 8에 1분의 6. 이해했어요? 이미지 확실히? 그 다음에 10번은 공식을 물어봤죠. N차죠. N차면 N차 고주는 다 어디로 떨어진다? Q가
EQ가 분모로 떨어지고 다시 Q가 뭐로 떨어진다? 분모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분모잖아요. 분모.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쪽에가 다 뭐가 붙어야 된다? N이 붙어야겠다. 파이 쪽에가. 그래서 10번은 답이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11번.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동상이다. 동상이니까 무슨 작용? 교차? 차와 작용입니다. 동상이니까 알부하잖아. 알부하. 예? 그러니까 11번은 뭐가 돼? 알부하잖아. 알부하는 뭐야? 동상이잖아. 동상. 응? L부하. L부하. 지상이고. C부하. 진상이잖아. 근데 이게는 뭐? 교차 가화자는 이놈은 뭐가 돼? 감자가 되고 이놈은 뭐가 돼? 증자가 되고 이게 감자, 증자. 그 다음에 12번은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 발전기가 부하각이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오냐? 무조건 이런 값은 사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의 출력이 어떻게 돼요? ZS 또는 XX죠. 이 뒤에 사인은 뭐? 델타잖아. 이게 부하각이죠. 그러면 부하각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가? 90도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식으로 나타난 것이 몇 번? 13번입니다. 13번은 뭐가 돼요? 한상이라고 했죠. 한상. 이게 한상의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XS의 EV에 뭐가 된다? 사인의 델타인데, 사인의 델타인데 뭐라고 돼 있어? 최대 출력이라고 했잖아. 최대 출력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최대 출력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래서 XS의 EV면 나와야지. 사인의 델타 값이 얼마니까? 90도니까. 그 다음에 14번은 비철극형 삼성 동기 발전기에서 리액턴스 값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라 할까? 단상이 아니라 뭐야? 한상이 아니라 몇 상? 3상이라는 거죠. 3상의 출력은 이렇게 되어 있죠. 3, 2, 2에 XX에 사인에 뭐 이렇게 된다. 델타니까. 예?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공식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천에 5천에 15, 30도. 그러면 출력이니까 C는 6천 곱하기 얼마? 5천 10분의 사인의 몇 도? 30도.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0이 되겠네. 그래서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15번. 동기 발전기에서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면 단락전은 돼. 자, 동기 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 하면 단락전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매우 큰 전류가 흐르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찐다? 감소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뭐야? 처음에는 뭐가 흘러? 큰 전류가 흐르다가 나중에 뭐가 된다? 점차 감소한다. 그 다음에 16번은 동기발전기에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설 리액턴스가 되겠다.
IS라고 하는 것은 X L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XL을 갖다 말한다. 요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2페이지 17번. 페이지 102페이지 17번은 이거는 2차에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17번을 보면 전격 출력이 많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6000V일 때 전격 역률이 0.3인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동기 리액턴스가 0.6 PU 퍼센트 유닛법이라는 뜻이에요. PU란 말이.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전격 출력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보십시오. 먼저 이거는 횡축이죠. 횡축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직축.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하셔야 돼요. 사인 세타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가 된다? 0.3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주어질 거예요. 코사인 세타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이 V예요. 이게 V다. V는 뭐예요? 반자전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리액턴스 값이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동기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0.6 PU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가 0.6 PU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X예요. 이게 얼마? 0.6이라는 숫자였어요. 다음에 이 값이 2예요. 2는 뭐예요? 6이 기준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알겠어요? V는 단자전압이 되고 6이 기준력.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이 값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해했어요? 크기가.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X에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뭐예요? 사인의 세타 플러스 X의 제곱이 맞죠? 이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세타가 얼마예요? 그럼 0.2의 제곱이고 즉 0.8 플러스 0.9 그러면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니까 1.523 PU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1.523 PU.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요? 전압 변동률은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은 V0예요. V0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지금 뭐냐면 지금 전격 출력하고 전격 전압이 나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V는 이게 V 또는 VN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 1로 나와요. 알겠어요? 이 값이 1로 나오고 1로. 그럼 어떻게 가? 요놈이 2라고. 2라고. 그러면 이 필요는 어떻게 가요? 1분의 2가 얼마예요? 2.523점. 띄우니까 빼기 얼마? 1. 그래서 0. 얼마? 523점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V는 얼마로 논다? 1이다. 그 다음에 18번은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가 1.2면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PU는 얼마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 VS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전환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요놈이 퍼센트가 없어지죠. 없어지면 이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X, X분의 1. 그래 놓고 여기가 PU가 되겠어요. 나눠지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단락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1.2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동기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1.2분의 1이죠. 그래서 0. 얼마가 된다? 832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은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거. 단락비가 크면 다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것이 있죠. 옳은 거라겠어요. 옳은 거. 안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도가 좋아질 것이고요. 전압 변동률이 큰 게 아니라 전압 변동이 적으실 것이고,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 그러니까 선로에 충전할 수 있는 그 양값이 크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다음에 단자 단락 시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가 아니라 단락 전류가 진다? 크게 흐르죠.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 것이 아니라 크다. 다음에 20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삼상을 단락하고 계좌 전류를 200A로 흘린 경우 삼상 단락 전류는 280A 있다. 계좌 전류를 250A로 증가했을 때 삼상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좌 전류가 처음에 얼마인데? 계좌 전류가 처음에 얼마인데? 200인데 이걸 얼마로 증가시켰어요? 250으로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도박이 그러면 얼마? 280. 어차피 증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뭐다? 단락비. 그러니까 무브와 포화 시험하고 무슨 시험? 삼상 단락 시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2번은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뭐 크기 같아야죠. 그 다음에 이상 같아야죠. 주파수 같아야죠. 그 다음에 파형도 같아야죠. 그런데 용량은 어쩌다? 관련 없다. 그래서 22번은 4번이 되겠죠.
23번은 병렬 운전 중인 A, B의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한다. 그러면 A의 발전기에 뭘 증가시켰어요? 여자 전류를 증가했어요. 여자 전류가 증가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지상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지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염류를 저항할 거라고. 그러면 한쪽의 발전기를 염률이 저하면 다른 발전기로 뭐가 된다? 염률이 또 증가해요. 한쪽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한쪽은 어쩌다 올라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거기는 뭐가 돼요? 무슨 전류가 흐른다?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야죠. 지상 전류. 그 다음에 24번은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유상이 다른 경우 동기화력을 PS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자, 수수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수전력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수전력을 만약에 PS라고 하면 이게 PS가 XX분에 거기에 보시면 뭐 2의 어떤 데는 2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2의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의 제곱에 사인의 델타예요. 이게 무슨 전력이다? 수수전력이요. 이 수수전력을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D분에 DPS가 이게 미분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 전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X의 2의 제곱에 코사인의 델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수수전력을 뭐로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동기화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1번이 답이 되어야겠죠. 25번. 두 동기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이 1000V고 유상차가 90도인 동기와 리액턴스가 105일 경우 유효 순환 전류는 얼마냐? 유효 순환 전류는 어떻게 돼요? 유효 순환 전류란 말은 동기화 전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식이죠, 그냥. XX니까. 그럼 XX는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이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는 틀려요. IS가 XX분의 2죠. 그리고 사인은 뭐? 이거죠. 공식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XX 값이 얼마 나왔어요? XX 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수전력이랄지 동기화 전력은 다 여기가 제곱이에요, 제곱. 이 공식이 하나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전류예요? 유효 순환 전류 또는 이게 무슨 전류예요? 동기화 전류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무효 순환 전류가 있잖아요. 무효 순환 전류는 뭐예요? XX에 2의 빼기 뭐가 나요? 이거죠. 이거는 무효 순환 전류고 맞잖아요.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는 XX분의 2의 사인은 뭐가 된다? 2분의 델타다. 다음에 26번. 동기 발전기에서 자기 여자 작용, 자기 여자는 뭐 스스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여자 작용은 무슨 성분 때문에? 자기 여자 작용은 무슨 성분 때문에? 시선이잖아요. 시선. 이걸 먼저 이해하면 되죠.
자기 여자는 뭐다? 시성분. 그럼 이 시성분은 지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진상. 시성분이니까. 그러면 무슨 역률일 때? 진상 역률일 때. 27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제동 권선을 사용하는 목적. 난조죠. 난조 바로바로 알아야지. 28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맞죠? 플라이 욕구를 크게 한다. 동기화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조속기의 동기하고 신선. 동기화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안 되죠. 적게 하지, 작게. 그래서 28번은 답이 뭐다? 3번이 될 것이고. 29번. 동기 발전기에서 안정도를 증진시켜야 하는 대책이 아닌 거 소금 여자 방식. 정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역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이. 역상과 영상 임피던스를 진다 크게 한다. 그 다음에 회전자의 플라이 휠 효과를 크게 한다. 다음에 30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동기 전동기 옳은 거라겠어. 기동 토크가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다가 아니라 기동 토크가 뭐야? 얼마야? 1이야? 0이에요. 0이라고. 0이니까 이때 사용되는 것이 뭐야? 응? 제동건수를 사용해서 기동 토크를 만들겠다 그 말이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응? 가변속 전동기로서 다양하게 응용된다. 공극이 매우 작아 설치 보수가 어렵다. 이 공극이 넓지. 그런데 역률을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 1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까지. 31번. 동기 전동기가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우수한 점. 동기 전동기는 속도 제거죠. 불편하지? 예. 그런데 우수한 점이라고 했어. 전체 부하의 효율이 어찌다? 양호하다.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나오지. 동기 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 기동법에서 계좌 권선을 저항을 통해 단락시킨 이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전압 유도를 방지하겠다 그 말이잖아. 예. 33번. 동기 전동기의 이상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곡선 뭐야? 이상특성 곡선은 뭐야? IF하고 뭐야? IA지. 그럼 IF하고 IA인데 뭐가 일정해야 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되겠구만. 34번. 동기 전동기의 V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은 무부하 곡선. 무부하 곡선은 제 밑에 치를 보면 돼요. 제 밑에 치. 왜? 이쪽으로 올수록 출력은 어떻게 된다? 커지니까. 커지니까 34번 답이 1번이 되겠지. 35번. 동기 조상기를 부족여자, 부족이란 말을 썼지. 부족이면 뭐? 리액터. 과여자면 콘덴서. 36번이 그거잖아. 동기 조상기에서 계좌를 과여자로 운전하면 틀린 거라 했지. 그러면 콘덴서로 작용한다. 맞지? 그 다음에 이상이 지진 전류가 아니라 뭐야? 앞선 전류겠지?
송전선의 역류를 좁게 한다. 송전선의 전압강을 한다. 37번. 동기 전동기에서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여자 전류를 변화시킨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 전류가 변화가 되면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변화가 된다. 속도하고는 관계없어. 잠시 쉬었다가 전화 드릴게.